네,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기해년 두 번째 옵션 만기가 대기하고 있는 오늘 장입니다. 더 이슈 오늘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겠습니다. 자칫 매도세가 장 막판에 많이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독 또 변동성을 확대해야 되는 오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오늘 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에서는 중립 이상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주식 선물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4만 계약 고점권에서 반락한 모습 초록색 그래프를 통해서 외국인들 그리고 분홍색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금융투자 외국인들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옵션 만기와 맞물려서 미국과 중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함께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변수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최창규 연구원 먼저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는 시장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 수급 방향 좀 어떻게 점치고 계신지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만기 관련된 프로그램 매매 상황부터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말에는 연말 배당을 노리고 배당형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들 매수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의 LP 차익 거래라든지 우정사업본부의 차익 거래라든지 좀 단기 성향을 갖고 있는 배당형 차익 매수가 들어오는 관계로 1월 만기는 매도 우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청산할수록 그만큼 조달 비용이 세이브되기 때문인데요. 1월 만기 때 청산이 되고 난 이후에는 프로그램 수급은 가벼워집니다. 이에 따라서 1월 만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프로그램 매매는 강력한 매수 우위로 진행이 됐습니다. 금일 상황은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전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는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를 중심으로 청산을 선택하는 모습이고요. 비차익 거래는 외국인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들어온 물량이 많은 만큼 차익 거래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제 발표되었던 MSCI 2월 리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SCI 2월 리뷰에서는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인 메이탄과 샤오미,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인 비리비리, 핑두오두오, 텐센트 뮤직과 같은 기업들이 MSCI 차이나의 2월 말자로 편입됩니다. 결국은 중국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한국 비중은 줄어든다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은 이에 따른 선행적인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익 거래는 들어왔던 물량을 중심으로 청산,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매는 2월 MSCI 리뷰에 따른 선행적인 매도, 요 정도로 요약드릴 수 있습니다. 차익 거래 매도 위주지 아직까지는 비차익 거래가 많지 않지만 포인트는 비차익이라고 보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 포인트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만기 이후에도 지금 약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변수가 많은 것 같거든요.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일단 오늘 만기까지 상황은 차익 거래에서 매도가 선행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부메랑 효과에 의해서 차익 거래는 다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비차익 거래는 아침장에 비해서 살짝 매도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순매도로 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만기 효과는 중립 이하, 즉 매도 우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기 이후 상황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샤오미와 텐센트 뮤직, 메이탄과 같은 기업들의 리밸런싱이 2월 28일 마감 동시효과 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은 2월 말로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대형주 중심의 약세가 만기 이후에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좀 피해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따라서 만기 이후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대형주, 중소형주 계속해서 좀 수익률 게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기 이후는 중소형주가 유리할 거다라고 좀 결론까지 내서 들어봤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창규 연구원은 매도의 가능성을 좀 높게 봤거든요. 네, 만기일 좀 수급구도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네. 지금 먼저는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역시 이제 NH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누적으로 선물을 1,600개 정도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12월 동시만기 이후로. 그 다음에 개인은 23,794계약, 그러니까 2만 계약 넘는 매수 포지션을 개인은 들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금융투자가 2만 개 누적 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기금은 한 800개 정도 하고 있고요. 사고 있고, 투시는 230개 매도, 그리고 보험은 2,000개 순매수입니다. 전체로 보면 증권사가 매도가 많고, 개인이 매수가 크고, 외국인은 지금 가장 몸이 가볍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는 상당히 좀 빠르게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그 가벼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 쪽을 보시면 네. 옵션은 콜과 풋을 같이 볼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 네, 나오고 먼저 있습니다. 네. 예, 글자가 좀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콜 옵션 먼저 보시면 외국인은 누적으로 63,000개 매수입니다. 롱입니다. 매수 포지션. 그리고 개인은 역시 이쪽에서도 상방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콜 옵션 11만 거의 12만 계약 매수, 그다음에 증권사는 16만 계약 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는 이걸로만 보면 그냥 상방을 좀 막아놓은 거고요. 상방은 막아놓은 거고, 금액으로 보면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라서요. 네. 금액으로 보면 얼마 크지 않은데, 개인은 95억 콜 매수, 그다음에 외국인은 39억 매도, 그다음에 증권사는 16억 순 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금액이 조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네, 크진 자, 그리고 않네요. 풋 옵션을 예. 보시면 네. 외국인은 누적으로 풋을 55만 3천 계약 매수하고 있고요. 네. 개인은 43만 계약 매도. 그다음 증권사는 조금 한 5만 계약 정도 팔고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증권사는 27억 매수이기 때문에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증권사 풋, 그러니까 OTM 쪽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고요. 인더머니 쪽을 많이 좀 매수를 하고 있어서 금액으로는 순매수로 잡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은 8억 정도 매도입니다. 근데 누적 포지션 43만 개 매도니까 아마 좀 바깥의 걸 좀 팔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25억 정도 매도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역시나 이쪽도 보시면 외국인은 좀 비싼 거는 팔고 있고 밖에 있는 건 좀 싼 종목들은 좀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 달 시황을 잠깐 좀 리뷰를 해보면, 1월 달은 합성 선물이 저평가되게 되면서 선물 컨버전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증권사,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하고 연기금이 종가의 순매도를 못하게 됐어요.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수는 오히려 좀 반등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2월 달은 미래에셋 대우 쪽, 대우증권에서는 지금 조건부 하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장중에 지금 연기금 말고는 현물 컨버전 진입할 수 있는 쪽, 그러니까 연기금이 현물 컨버전 들어오는 거 말고는 없어서 종가에는 좀 하락 압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별일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현물 컨버전은 뭐 일종의 합성 그 차익 거래로 보시면 되는데요. 현물 매수하고 합성 선물 매도하는 건, 근데 합성 선물이 컨버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콜을 팔고 매수를 풋을 하게 되면서 선물 매도를 복제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세트로 현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현물 컨버전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이런 것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성 선물 매도가 나오려면 장중에 콜이 이런 것보다는 많이 비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변동성도 위쪽으로 좀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시황 자체가 강하게 좀 위쪽으로 붙여줘야지만이 이런 컨버전이 가능한데, 어쨌든 뭐 연기금 말고는 이런 거 플레이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뭐 종가까지는 좀 일단 보셔야 되겠지만 뭐 별일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밀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나와도. 그리고 NH는 뭐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헤드만 보면 차익 거래는 매수 우위로 보고 있고요. 비차익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변심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 좀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비차익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이 거래일간은 매도 우위로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샤오미 쪽 MSCI 차이나 편입 영향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인데요. 지금 가장 시황을 강하게 보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역시 만기 주간에도 뭐 별일 없을 걸로 봅니다. 증권사 매도가 배당락 12월 배당락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1조 7천억 매도가 쏟아졌는데요. 연말 배당 차익 거래가 2조 1천억 들어왔으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4천억 남았거든요. 근데 뭐 본인들은 신한금융투자 판단으로는 뭐 대부분 청산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약간 좀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둘을 합산해 보면 네. 신한금융투자 시각으로는 만기 관련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약간 뭐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뭐 큰 충격까지 보는 쪽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증권가의 시각은 네. 정리가 됐고 투자 주체별로 조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투자의 좀 포지션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그림 보시죠. 네. 금융투자는 지금 기간으로 보면 최근 얼물이니까요. 선물은 일단 저번 동시만기 이후로 그다음에 옵션은 이번 해당 얼물만 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을 해놨는데요. 지금 기초자산이 오늘 지수가 거의 보합권이니까 코스피 200으로 285선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래 그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전체 창이 안 나오면 이 아래 그래프만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프만 보시면 기초자산이 285인데 지금 금융투자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한 283.23선 정도. 네. 여기가 손익분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약간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구간이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마 본인들 증권사 포지션으로 보면 283이 손익분기 포인트니까 기초자산 285 구간이니까 뭐 그냥 단위당, 개당 2포인트 정도 손실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요. 네. 증권사가 이거 메꾸려면 아마 금융투자는 오늘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뭐 끝까지 좀 보셔야 되겠고요. 항상 같은 말씀 드리지만 뭐 우리 홍탁 전문가도 이야기합니다만 이 남의 주머니 봐서는 돈을 못 버는데 이걸 다 알려놓은 포지션을 가지고 그대로 밀어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떨 때는 이 포지션대로 가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그렇게 안 가기도 하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죠. 구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오늘 일단 밀어야 돈을 번다라는 거고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네. 그리고 외국인인데요. 외국인 그림 보시면 약간 이제 바가지 모양인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굴곡이 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손익 포인트가 역시 이쪽도 283선 정도로 해서 아래쪽으로 조금 빠지면 약간 손실 나고 약간 손실이고요. 네. 275선 밑으로 확 빠져버려야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한 8포인트니까 지수는 60포인트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일이 오늘 벌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60포인트 이상으로 빠져야 외국인은 큰 돈을 벌게 되고 위쪽으로는 여기서 조금만 올라주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면 외국인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포지션 자체로는 이게 보여지고요. 네. 외국인이 욕심을 내서 조금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종가에 291선 위쪽으로 확 밀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6포인트니까 코스피로는 50포인트 이상을 끌어올려지게 되면 외국인은 오늘 많은 투익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개인 포지션인데요. 개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선물도 롱이고요. 뭐 대체로 다 롱이어서 완전 그 강세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콜옵션, 풋옵션에서도 보시면 네. 콜은 엄청 뭐 금액 기준으로는 미미하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많이 사놨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상방으로 가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현재 기준선은 역시 트레이드오프 기준선은 283선입니다. 비슷한데요. 위쪽으로 많이 끌어올려지면 돈을 벌게 돼 있는데 현재 자산이 기초자산이 285니까 현재 돈도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일 거고요. 역시나 외국인처럼 위쪽으로 많이 올라갈수록 개인도 돈을 벌 수 있게 현재 세팅은 돼 있다. 다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대로 갈 수 있을지는 계속 좀 보셔야 되겠죠. 네, 금융투자, 외국인 그리고 개인까지 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수급 포지션의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만기 이후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제 거기에 있어서의 좀 전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지금 뭐 시장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만나냐, 그리고 3월 1일 이후로 연기되냐, 아니면 그 전에라도 어떤 정말 급진적인 어떤 타결점이 나오냐 협상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겠고요. 그 금리 부분은 뭐 주 재료에서 금리 부분은 일단 녹아 들어간 걸로 보면 올해 안에 금리 올릴 만한 나라는 없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금리 상황 지금 우리가 뭐 2%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저금리인 건 맞는 것 같고 하루에도 뭐 종목별로는 뭐 수십 프로씩의 급등하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주식하기에 좋은 분위기인 것은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뭐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올 들어서 거의 뭐 5조 원을 지금 뭐 한두 달 만에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대체로 예, 대체로 이제 비차익으로 많이 좀 들어오고 네. 그게 패시브 자금이다라는 데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약간 상반된 시각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는 NH투자증권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프로그램이 지금 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작년 가을 겨울부터 해서 끌어올려졌고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힘으로 코스피가 보시는 것처럼 많이 이쪽으로 당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익 비차익으로 보시면 차익 거래는 뭐 별로이고요. 작년 연말에서도 그렇고요. 비차익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우체국이 별로 안 할 수도 있고 연기금도 별로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차익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한국 시장에서는 이미 약간의 어떤 그 ETF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영향이 커져 있는 구조다라는 것이 또 이런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2017년 3월 그러니까 여름 봄 여름 이후로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비차익은 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뭐 조 단위로 보시면 23조 거의 20조에 가까운 돈이 누적으로 쌓여 있는 거고요. 네. 단기간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는 한 5조 원 이상이 이쪽으로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 아까 바로 연결했던 그 최창구 연구원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올해 1월 달은 뭐 역사에 남을 정도로 비차익이 많았던 달이었다라고 보는데 이 패시브 수급이 이제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제 뭐 그 배경으로는 역시 중국 A주 편입 이슈입니다. 샤오미는 시총은 한 40조는 안 되는 회사인데요. 네. 지금 확정이 됐고요. 들어오는 걸로 3월 1일 날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IT 섹터이기 때문에 약간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 또 뭐 삼성전자는 오늘 또 강한 흐름이어서 꼭 액티브 자금이 또 역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A주 편입 이슈 관련해서는 이제 2월 말에 발표가 될 거고요. 지금 20%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가지고 관심 많잖아요. 근데 이제 20% 나오게 되면 수조 원 자금이 또 이탈할 수 있어서 패시브에서는 물론 액티브가 커버해주면 별일 없을 거다라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말 그대로 변수인데요. 어쨌든 2월 말에 A주 편입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집행은 이제 5월과 8월을 나눠서 할 겁니다만 이런 수급 이슈가 있어서 패시브 특히 비차익으로 계속 강하게 들어올지는 좀 보자라는 게 NH 좀 신중론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신한금융투자는 역시 좀 강합니다. 이쪽에서도 좋게 보는데요. 지금 17주 연속으로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의 한국 증시 매수도 이 펀드 플로우와 연관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 17주 동안에 들어온 돈이 ETF로만 500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자금이 거의 50조거든요.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그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가 한국으로 지금 들어온 거죠. 5조 원이니까. 그리고 액티브에서는 자금이 빠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글로벌하게 상당히 ETF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좀 들어올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일 건데 사실 자금 유출입은 시황에 후행하기 때문에요. 뭐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가지고 수급을 가지고 장이 된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뭐 현재로서는 끊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론 이제 그 누적으로 보면 사상 최대치다. 뭐 주식하고 채권의 펀드풀로 누적으로 봐서는 사상 최대치다. 그래서 뭐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하는데 끊긴다고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해서 계속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어서 네. 외국인 매수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낙관론을 펴고 있는데요. 글로벌하게도 보면 뭐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통상 이슈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 또 금리 부분도 예전보다는 많이 수그러져 있는 상황이고 신흥국이 상대적으로는 달러 쪽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보다는 좀 메리트가 있었던 구간이었다. 이 부분에서 이런 자금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겠다는 낙관론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이에서 잘 좀 조율을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신흥국 안에서도 국내 증시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평가해 줄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옵션 만기 변수 그 이후에 전략까지 해서 조금 훑어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강보합권을 나타냅니다. 개장 전에 오늘 좀 중요한 지표 발표 나왔는데요. 일본 경제 2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 실질 GDP가 0.3%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지난 이틀간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위급 협상의 어떤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는 포지션 중국 쪽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정확한 방향성은 안 나오는데요. 지금 마이너스권입니다. 소폭의 약세권에서 약보합권 움직임 지금 출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켓통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짜보겠습니다.